아무튼 저희가 오늘 냉장고 다이어트로 식비 줄이기 이 주제를 잡았는데 자, 생활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을 것 같은데 보통 한 가구당 식비로 사용되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2017년 기준으로요. 가구당 월 평균 가계 지출액이 331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식료품비에 지출하는 금액이 71만 6천 원. 그러니까 비중으로 치면 21.6%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먹는 데 이제 쓰는 거예요. 지출액 중에서도 이제 외식비가 34만 1천 원으로 비중은 38%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 신선식품 순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혼자 해 먹는 것보다는 밖에서 먹는 게 더 싸다라고 하면서 뭐 외식을 하시고 또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해지면서 아무래도 뭐 가공식품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을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 쇼핑 리스트, 그러니까 구매 목록 리스트를 적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혹은 뭐 2주간에 필요한 식단을 미리 좀 구성을 하셔야 돼요. 뭐 계란찜, 뭐 이번에는 뭐 닭볶음탕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내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내가 소비하려면 이 중에서 분명히 한 3분의 1 이상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거 있죠. 아이들이 고기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럼 고기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고기랑 고기에 필요한 부자재는 포함하되 조금 후순위를 밀려야 되는 거. 무조건 그 한 30% 정도는 내가 없앤다고 생각하고 계획의 한 70%만 장을 리스트를 써서 이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가도 사실 되게 특가 이런 거에 또 손을 뻗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혼자서 장을 보는 게 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랑 같이 가잖아요. 준이랑 같이 가시면은 아이가 이제 간식도 그렇지, 애기들 담는다. 초콜릿이나 이런 것도 담아야 되고 또 장난감 사달라고 실랑이를 벌이게 돼요. 그럼요. 그리고 만약 신혼부부다. 부부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분위기도 내야 되고 그렇죠. 와인도 한 잔 먹어야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돈을 좀 많이 쓰게 돼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 안 나시나? 신혼.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요리를 하는 사람이 뭐 가급적 혼자서 장을 보는 게 좀 저렴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장혜정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장보기 할 때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 볼 때 특히 정말 주의할 거는 뭐냐면 자신감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자신감이요? 내가 이거를 요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네, 막 비주얼도 이쁘게 막 플레이팅하고 그러면 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그 재료들을 다 사거든요. 그런데 막상 냉장고에 갖다 놔보면 거기 손 안 갑니다. 자신감 떨어지거든요. 예. 식자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제철 과일이나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막 채소는 이게 언제 나오는지, 언제 사야 싸는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보통 제철 채소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오늘의 물가 정보를 체크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카미스 앱이 있어요. 카미스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 한 주간 유통되는 농수산물 품목들도 볼 수 있고 뭐 이 품목이 뭐 대형마트가 더 저렴한지 재래시장에 가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원의 참가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뭐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편의점 이렇게 가격 비교도 되어 있고요. 주간 가격 그런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네. 전통시장에 가면은요, 아까 반찬 사드신다 그랬죠? 네. 반찬 쌉니다. 오. 그리고 이제 제철 채소가 뭔지 과일이 뭔지 궁금하시면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가보시면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대형마트를 가게 되면 행사 상품, 마감 세일, 마감 세일 진짜 무시 못하죠. 그리고 PB 상품 있잖아요. PB 상품도 굉장히 싸고 레토르트 식품을 드시는 분들 요새 1인 가구 많아서 네. 이제 그런 데 많은데 레토르트 식품이 참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싸게 구입할 수가 있고요. 동네 마트인 경우에는 B급 농산물을 동네 마트에서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싸게 팔죠. 그래서 뭐 두부나 콩나물, 달걀 이런 것들은 사실 동네 마트가 쌀 때가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뭐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백화점 식품 매장은 한 번씩 들려보시는 게 좋아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마감 때 가면 흥정도 되게 쉬워요. 조금 더 싸게 살 수가 있고요. 수입 재료들이 굉장히 싸요. 냉장고 파먹기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이제 정리죠. 근데 정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정리한다. 이게 아니고요. 냉장고에 있는 거를 다 꺼내봐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 버릴 거는 다 버려주시고요. 먹을 수 있는 거는 종류별로 잘 해서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또 우리 구체의 전문가가 만약에 생각하는 네. 냉장고 파먹기의 기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본은 황금 레시피를 고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집에 파스타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봤더니 바지락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오 좋았어.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어야 되겠어 하고 했는데 파스타를 하려고 보니까 올리브유가 또 필요한 거예요. 편마늘도 필요하니까 또 마늘도 비싸거든요. 까져 있는 거는 또 그것도 필요하고 또 같이 막 새우 같은 거 곁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냉장고를 파먹는 건지 이걸 핑계 삼아 또 여러 가지를 사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냉장고 파먹기의 기본은 내 냉장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식단을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 같아요. 이 냉장고 지도는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돈 네. 아낄 때 이제 가계부 쓰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도 일종의 가계부를 만든다고 보면 되는데 포스트잇 3장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재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 뭐뭐가 있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다 쓰고 사야 될 식재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냉장고에 있는 걸로 만들 수 있는 식단. 식단을 쓰면은 나중에 장을 볼 때는 이제 두 번째 포스트잇만 딱 떼어가지고 장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 버전이 있는데 난 이런 거 일일이 쓰기 귀찮아 그러면 그 냉장고 모양 있잖아요. 그대로 손으로 이렇게 그려요. 이쪽에 케찹이 있으면 냉장고를 그린 다음에 케찹 쓰고 여기에 뭐 돼지갈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수증 버전인데 그냥 난 귀찮다 그러면 마트에서 장 보고 나면 영수증 주잖아요. 그거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나중에 장을 볼 때 그 영수증 안에서 다 소진한 식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밑줄 쫙? 밑줄 쫙 하면 지금 냉장고에 이게 있고 이제 이걸 사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세 가지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식재료마다 냉장고에서 자기 자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원래 자기 자리들이 다 있어요. 맨 아래 칸은 무거운 거, 막 김치통, 장류 이런 걸 넣게 되거든요. 맨 위에 칸은 사실 자주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저장해 놔야 돼. 저장되는 음식들, 뭐 장아찌류 이런 것들을 넣어두시는 게 좋고요. 고기 자리는 그 신선칸 맨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기가 순환을 하면서 이 냄새도 순환을 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거, 간식, 뭐 반찬, 계란 뭐 이런 것들은 가운데 칸, 제일 눈에 딱 보이는 가운데 칸에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주로 이제 문에 있잖아요, 지방이. 달걀이 문 쪽에 있으면 문 열고 닫고 하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맞아요. 얘가 금방 상해요. 맞아, 빡빡. 네, 사실 냉장고에 재료가 들어갈 때는 세로로 좀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세로로 넣으시는 게 훨씬 찾기도 편하고 또 쓰기가 좋아요. 바구니를 일반 바구니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우리 파일 꽂는 플라스틱 이렇게 세로로 꽂는 거 있어요. 네. 신선칸 같은 경우에는 쇼핑백으로 조금 방을 만들어 주시면 재료를 이것저것 놓기가 편해요. 대체할 수 있는 식자재들 이런 거 좀 알아두는 게 좀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식자재는 사실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된장찌개에 뭐 호박을 꼭 넣어야 돼 이런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나 배추 있으면 그거는 국 끓이나요? 아니요. 찌개에 넣어도 맛있어요.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카레 굳이 뭐 고기 없어도 돼요. 두부 있으면 두부 넣으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가면서 만드시다 보면 그 황금 레시피라는 게 깨집니다. 카레에다 고구마 말랭이 이거 넣어도 되게 맛있어요. 맛있겠다. 왜냐면 고구마를 넣으면 다 퍼져서 사라지는데 고구마 말랭이를 넣으면 낮음까지 살아있거든요. 네. 토마토도 버릴 것 같으면 그냥 카레에 다 넣어버리고 김치찌개에 넣든가 버리지 말고 다 넣으면 김치찌개? 네, 원래 토마토 토마토 김치찌개 김치찌개 맛있어요. 넣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 음식의 보관 방법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신선도 유지하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재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얼마나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놓는가에 따라서 이 먹을 수 있는 기한, 그러니까 신선하게 유지되는 기한이 조금씩 더 길어져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약을 많이 쓰는 야채죠. 그렇기 때문에 씻을 때 겉껍질을 조금 몇 겹을 좀 벗겨내시고요. 베이킹소다로 좀 이렇게 씻으세요, 겉을. 그 다음에 식초물에다가 좀 한 5분 정도 담가 놓으셨다가 맑은 물로 헹구셔서 물기를 싹 닦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먹을 것이 자르세요. 그러면 자른 거 위에 심이 요만큼씩 있겠죠?
그 심을 잘라버리세요. 심을 자른 다음에 키친타올에다가 물을 조금 묻히셔서 거기다 심 있는 데다 딱 주고 물 주는 거예요.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물을 준 다음에 겉을 이렇게 랩 같은 걸로 딱 싸세요. 공기가 통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놔두시면 드실 때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 겉면에다가 올리브유를 조금 바르세요. 중간중간 종이 오일을 깔아 놓으면 다음번에 냉동실에 얼려놨을 때 뜰 때 이게 한 개씩 잘 떨어지기 때문에 종이 오일을 깔아 두시고 밀폐 용기에다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주시면 되고, 생선 같은 경우에는 비늘 다 벗기시고 지느러미 떼시고 내장 다 이제 꺼내서 씻은 다음에 물기를 톡톡 닦으시고 똑같이 올리브유를 발라주시면 그 마름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종이 오일 깔으셔서 밀폐 용기에서 넣으시면 됩니다.